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증시가 낙폭이 심한 애들이 많이 상승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모게지 리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도 많이 주시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짧은 뭐 5분, 10분 만에 이게 다 분석하기는 좀 힘들고 대략적인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의 그 모게지 리츠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리츠에 많이 투자한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S&P 500이 요 정도인데 25년 동안요. 근데 리츠들이 많이 이제 더 상승을 했어요. 2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리츠가 안정적인 인컴의 수단으로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리츠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리츠는 요 두 가지예요. 에퀴리 리츠랑 모게지 리츠.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 리츠라고 보면 되고요. 모게지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없고 진짜 순전히 돈놀이만 하는 곳이에요. 요거 두 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제외를 할게요. 이 자료들은 다 그 리츠닷컴에 가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부동산이에요.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에 입점해 있는 월그린 모습이고요. 이렇게 다 부동산을 갖고 있죠. 얘네들 물론 레버리지를 많이 써요. CBS도 있고, 네, 오피스 건물인데 하필 지이네요. 네, 아무튼 이런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렌트비를 받는 거죠.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트리플 N이라고 해가지고 트리플 넷이라고 해가지고 건물만 빌려주고 이렇게 이제 렌트비를 받는 구조예요. 자, 일단 리츠가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디비던 그 배당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업단에서 그 텍스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90%그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당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보유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팔거나 아니면 다시 뭐 재개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총 수익의 또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다른 뭐 기술주라든가 이런 다른 주식을 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분배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분산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 알다시피 내가 팔라 그래도 매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간이 뭐 하루는 당연히 안 걸리겠죠. 뭐 일주일이 걸릴지, 뭐 10일이 걸릴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리츠 주식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당장 그 현금화 시킬 때 바로 뭐 1초 만에 다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여기 미국에서 그냥 15% 배당률 제하고 이제 한국으로 주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이 그 퀄리파이 디비던이 아니에요. 이게 오디너리 인컴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데요.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겠죠. 하지만 이게 그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 안 하고 서서히 상승하면은 그거를 다 충분히 그 리스크를 다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어차피 금리가 하락하기도 하고 인상하기도 하고 40년 이제 하락했으니까 또 앞으로 40년 또 이렇게 쭉 상승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또 금리가 좋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성은 이거는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도 같이 포함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뭐 그 리테일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고 예를 들어서 호텔 리츠를 투자하게 되면 그 호텔에만 있게 되고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조금 그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감은 있어요. 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주신 모게지 리츠를 볼라 그래요. 이 모게지 리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만 리츠지 그냥 금융 주식이에요. 한마디로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고요. 얘는 단기 자금을 빌려가지고 장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MBS 그 그 주택 담보대출 뭐 요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사고 요런 걸 이제 대출해주고 하는 걸로 네,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죠. 간단하게 조금 제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1년짜리 1%짜리 빌려가지고 30년짜리 3%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난 2% 수익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투자자금 제가 1 빌리언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 대출을 50억 달러 빌려가지고 그걸 1%에 빌려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30년짜리 3%짜리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렇게 총 자산이 6빌리언 그리고 수익은 180밀리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 빌려온 거에 대해서 50밀리언 이자 지불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 130밀리언의 수익이 남아요. 그래서 이 1빌리언에서 130밀리언이라는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13%면요. 이렇게 돈놀이 해가지고 빌려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 하지만 배당은 높아요. 이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커야 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모게이지 리츠에 관련해가지고 위험성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용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대출금 제대로 못 내게 되면은 이런 디폴트 파산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파이낸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사람들이 갚아버리면은 기존에 얘기했던 뭐 2%, 뭐 3%, 보통 지금 한 1.5% 이렇게 금리 차이로 이제 이윤을 내고 있는데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 1%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이 모기지 리츠들이 외부 매니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M 매니저들이 많이 매니징을 해요. 근데 이 SM 매니저들은 수수료를 어떻게 받냐면은 그 AUM이라고 하죠. 이 자산 관리 크기에 따라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내실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자산 크기, 규모를 키우는 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실제 직원을 뽑아서 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SM 매니지먼트를 고용해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모게지 리츠 투자할 때는요. 그리고 그 살짝 위험이 있는 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은 9%죠. 얘는 5%예요. 그렇게 이 총 수익률이 이 모게지 리츠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요. 그리고 S&P보다 낮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항상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로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고, 일단 장단기 금리차 이 이자율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 리츠, 에퀴리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론 레버리지 이용합니다. 근데 이 보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렌트비가 이제 따로 상승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게지 리츠 같은 경우는 순수 금융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상승한 폭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부동산 리츠가 이 모게지 리츠에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사서 렌트비 상승을 시키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그러면은 부동산 리츠는 이제 수익이 증가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 모게지 리츠 같은 경우는 수익에서 상승 모멘텀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게지 리츠 같은 경우는 여기요. 모게지 리츠가 아니고 부동산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에큐리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팔게 되면은 이런 수익에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이 모게지 리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위험 인컴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볼게요. 아까 또 소개시켜 드렸던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디비던이 계속 쭉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때는 그 스탁 스플릿을 해가지고 눈에 착시 효과라고 보면 돼요. 2대 그 한 개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가지고 줄어든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추천이나 이걸 비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배당이 지금까지 쭉 보면은 되게 들쑥날쑥해요. 이런 거는 뭔가 사후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기지 리츠 ETF를 보면요. 지금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는 70% 정도 이제 떨어지고, 지금 이제 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한 50%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뭔가 투자 이 심리가 모기지 리츠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많이 하락했으니까 나는 뭐 남자의 주식이야, 뭐 아니면 뭐 뜨거운 가슴을 이용해서 더 주가 상승을 노려봐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이 충분히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또 비교를 해볼게요.
네, 비교를 해보면은 S&P 대비 뭐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S&P는 5년 동안 보면은 50%를 이제 상승했는데 이 모게지 리츠 ET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예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걸 보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볼게요. 이게 모기지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게 MBS라고 30년짜리 그 주택 저당 증권 이제 가격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연준에서 사준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 건데요. 연준에서 사준다고 하는 거는 에이전시 MBS라고 봐야 돼요. 이 에이전시 MBS는 그 준정부 기관인 프레디메나 그 페니메가 그 이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거의 파산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또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그 미국이 이 MBS가 무너져가지고 큰 이제 곤란을 겪었잖아요. 연준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무제한 뭐 QE 뭐 요즘 좀 뭐 연준의 황동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하지만 충분히 MBS 같은 경우는 연준이 보증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일드 커브인데요. 그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게 계속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근데 물론 이런 환경은 모게지 리츠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 또 볼게요.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또 IVR이라고 그 인베스코 모게지 캐피탈이라고 이제 주가 하락폭이 심해가지고 얼마 전에 3월 달인가 언제 마진 콜도 한번 받았었는데요. 얘가 하락한 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AGN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얘도 모게지 리츠예요. 근데 얘는 지금 YTD 이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74예요. 그 인베스코는요. 하지만 AGNC 이거 추천이 아니라 그냥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하락폭도 덜하고 그리고 뭐 상승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예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 MBS 비중이 거의 뭐 90 몇 프로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로 좀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에이전시 MBS 갖고 있는 이런 애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자산이 에이전시 MBS이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 그 디폴트 파산 위험도 많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그 에이전시 그 회사 홈페이지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건데요. 네, 이 나원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MBS는 1.1 빌리언밖에 안 돼요. 총 93인데요. 이렇게 에이전시 MBS가 높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그나마 좀 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그거예요. 얘가 빌려온 코스트고 이거는 자기가 빌려주는 이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마큼 스프레드가 벌어지는가. 그래도 1.3% 정도 지금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하나 볼게요. 얘가 뭐 거의 뭐 시총으로는 거의 뭐 모게지 리츠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요. 네, 이것도 차이가 나죠. 얘 같은 경우도 에이전시 MBS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절대 제가 이 회사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했던 거예요. 얘네가 IPO를 했어요. 뭐 한 12년 전인가 했어요. 근데 20불에 했는데 지금까지 총 디비던드를 81달러 줬어요. 그럼 일단 뭐 20불은 뭐 이익이네요. 근데 배당으로는 충분히 커버를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볼까요? 네, 얘네가 2008년도인가 이때 IPO를 하고 지금까지 총 12년이 걸렸어요. 12년 동안 배당금이 40불 나왔고 그때 내가 20불 주고 샀으면은 나는 이제 100% 수익을 올린 거예요. 이걸로만 보면 만약에 지금 팔면은 40불에다가 12불 더해주면 52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뭐 이렇게 성장주나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위험, 지금은 좀 위험성이 높아요. 왜냐면 파산할지, 뭐 디폴트 날지, 마진콜 나가지고 다 갖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자산을 팔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이 모게지 리츠 할 때는 얘네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봐가지고 자산이 어떤 쪽에 많은 건지 얼마나 디폴트 위험이 있는지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석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최소한 그래도 연준이 MBS를 사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애들이 요 연준이 사주는 MBS 난 에이전시 말고요 이런 프레드메나 페니메가
이렇게 보증해주는 요 MBS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 이런 걸 좀 봤으면은 해가지고 오늘 영상 녹음했습니다.